다음 소식입니다. 식약처가 무릎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 회사와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였지만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가 들어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발사인 코오롱은 그동안에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인보사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주사형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든 일액과 같은 연골세포에 치료 성분인 성장 촉진 유전자를 넣은 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미국 임상시험 도중 이액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나왔습니다. 약을 개발한 코오롱 측은 국내 허가를 받을 땐 연골세포로 믿었고 왜 바뀌었는지는 자신들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허가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던 겁니다.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순수 세포인 일액과 치료 성분을 넣은 이액을 비교해 같은 성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액과 이액을 섞은 혼합액을 이액과 비교한 자료를 낸 겁니다. 같은 연골세포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눈속임을 한 셈입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인 2016년엔 성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를 식약처에 숨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인보사 사태의 후폭풍은 소송과 주식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환자 240여 명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됐다면서 소송을 냈고 나머지 3,400여 명의 환자들도 동참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폭락을 우려해서 오늘 하루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김석환 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았다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보사를 맞으면 나을 확률이 85%라는 말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은커녕 무릎이 벌겋게 붓는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대기업인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게 그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거는 상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약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사실 기다렸거든요. 왜? 김 씨처럼 주사를 맞은 환자 244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을 상대로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 번 맞는데 700만 원에 달하는 주사제의 가격을 고려해 1인당 1,000만 원을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되어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이육렬 전 코오롱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 하락에 책임을 묻는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상장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이 사건은 벌써부터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인보사가 어떤 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설명해 줄까요? 네, 무릎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 신약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유전자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재료로 만든 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보사는 크게 두 성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람의 연골세포를 배양한 일액과 여기에 치료 기능을 강화한 유전자를 삽입한 이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이게 합쳐져서 작용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약 성분이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약의 핵심이 그 이액입니다. 연골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삽입한 것이니 당연히 연골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 신장세포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럼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마치 황우석 사태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치료 기능이 있는 성분은 신장세포에서 추출합니다. 신장세포의 나머지 성분은 다 제거하고 치료 기능이 있는 유전자 성분만 떼어내서 연골세포에 붙이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성분 검사를 하면 연골세포만 나와야 하는데 연골은 없고 신장세포가 나왔으니까 결국 원천 기술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추출했다고 논문을 썼는데 사실은 줄기세포가 없었던 황우석 사태와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코오롱 측은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고 하는데 식약처에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측은 모르고 있다가 올해 3월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식약처에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식약처 조사 결과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밝혔던 것처럼 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예.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뭐 또 숨긴 게 없을까요? 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이야기들인데요. 식약처 허가가 나오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에 연구소 격인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자회사에서 유전자 분석 검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예. 이때 이미 신장세포라는 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즉각 모 회사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허가 하루 뒤에 이 내용이 보고된 이메일도 찾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계속 숨기다가 코오롱 측은 최근에서야 주식시장에 이 사실을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코오롱만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식약처는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성분이 바뀐 건데 식약처가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때문에 식약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신약 허가를 서류 검토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유전자 치료제인데도 실제 시험 검사가 없었던 겁니다. 예. 최초라는 타이틀, 성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정작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사용한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계신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네, 특수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신장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때문에 식약처는 앞으로 투약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코오롱 측은 식약처 발표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했을 뿐 조작이나 은폐 사실은 없었고 중요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